먼저 자, 우리 메인 메뉴에서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카테고리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걸 먼저 클릭을 하시고, 자, 그리고 고정자산 계정 과목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그럼 자, 여기에서 F2번 눌러 보시면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차량 운반구를 선택하시고, 지금 이 고정자산 계정 과목 여기에서 F2번 누른 거예요. 지금 차량 운반구 선택하시고 엔터 치면 이제 아래쪽에 입력할 수 있도록 내려왔어요. 자, 다음 이제 코드에서 지금 우리 문제의 코드 2001번 2001, 그리고 자산명은 승용 2461, 그리고 취득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쓰면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기초과액에 우리 교재 보시면 기초과액 9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900만 원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고, 자, 이제 손대지 말고 이 화면만 보세요. 지금 상각 방법이 우리 책에 보시면 정액법 적혀 있고 내용 연수가 5년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자, 그런데 이 상각 방법이다, 내용 연수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 업무용 승용차는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 여부가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하라는 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에다가 여기 집 이 칸에 커서를 넣으시고 그냥 여기에 숫자 1번 눌러서 열하고 바꾸시면, 숫자 1번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정액법의 5년이라고 들어가죠. 그럼 업무용 승용차라고 체크만 해주시면 업무용 승용차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다른 거는 우리 회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법이 시킨 대로만 딱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경비 구분 마지막 있는데 800번대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800번대라고 0번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럼 이 고정자산 등록 끝났어요. 처음 보는 신기한 메뉴라 그렇지 어려운 거는 없죠. 자, 그럼 이제 고정자산 등록이 끝났으면, 자, 이제 교재 수행 2번. 이번엔 등록된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하라고 적혀 있죠. 이제 얘는 고정자산이 등록을 한 거고, 이 차가 업무용 승용차다라고 등록을 해줘야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업무용 승용차는, 자, 위에 전체 메뉴 클릭하시면 다시 메뉴가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메뉴가 여기에 있죠. 기초정보관리에. 지금 이거 쓰려고 고정자산 등록하고 온 거예요. 그럼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클릭하시고, 자, 지금 얘를 클릭한 거예요. 예. 하고 들어와서, 자, 이제 교재 보시면 코드 101번 64부에 2461 아반떼 회사차다 쭉 적혀 있죠. 자, 그럼 코드 번호 101번, 차량 번호 64부에 2461, 차종은 아반떼
명의 구분은 회사. 렌트에크나 리스 아니고 회사고. 그럼 당연히 사용하려고 한 거고. 자, 입력하셨으면 자, 우측으로 가서 이제 고정자산 코드라는 곳에 커서를 넣으시고 고정자산 코드 쪽에서 여기서 F2번 누르시면 방금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했던 자동차 승용 2461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건 여기에서 F2번 누른 거예요. 그럼 이 창이 뜨면 지금 얘 선택하려고 한 거니까 자, 얘 확인 누르시면 이 차에 대해서 정보 입력했던 게 여기에 쭉 들어오죠. 언제 샀다, 어디에서 쓴다. 자, 정보가 들어왔고, 자,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나한테 인도하거나 나한테 들어올 때까지 시작할 때 들어갔던 주행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쓴 게 아니고 차 시작할 때 몇 킬로 뛰었다, 그 킬로수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0km가 되어 있고 200km. 그리고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지, 우리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고 보험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써주면 얘는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쓰면 차량 운행 일지부터 이런 정보들을 컴퓨터가 다 같이 써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차에 썼다고 선택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작업이 지금 이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계정 과목으로 가서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자, 일단 교재는 150페이지로 가시고 교재는 150페이지. 책이 별로 안 두꺼운데 두껍게 느껴지신 분도 뭐 그림 있는 거 쭉 넘어가니까 책에 별 내용이 없죠. 그죠? 자, 그럼 먼저 메뉴부터 볼게요. 이번에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를 볼 건데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이 계정 과목이라는 얘네들이 자, 지금 이 글자들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 계정 과목은 우리가 사람들이 인지하기 위한 글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보통 예금에 들어왔다,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왔다, 돈이 빠져나갔다, 그건 우리가 인지하는 거지 컴퓨터는 번호로 인식을 다 할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이라는 건 우리 일상생활과 똑같은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회계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도 있기도 해요. 그럼 이제 그 계정 과목들을 통제할 건데 자, 어제 우리 그 자산 이야기하고 부채 이야기하고 하면서 자산과 부채는 유동 비유동으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유동 비유동 나누고 나서도 뭐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뭐 유형자산 뭐 이런 이야기 했었었죠.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그걸 인지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AI도 아닌데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는데 1년을 빌려줬는지 2년을 빌려줬는지 컴퓨터는 그걸 모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을 해서 컴퓨터한테 사인을 보내줘야 되는데 컴퓨터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앞쪽에 있는 코드 번호라는 걸 가지고 이 번호로 컴퓨터는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이 번호가 컴퓨터가 인지하는 건데 자, 우리 컴퓨터는 자, 우리 자산 적혀 있는 곳에 작은 화살표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 자산 옆에 작은 화살표 클릭해 보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또 화살표 두 개 있는 걸 유동자산 거에 화살표 누르고
비유동 것도 눌러보면 자, 얘네들 옆에 숫자 범위가 적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이 숫자 범위는 5자리가 되어 있는데 뒤쪽에 있는 2자리는 빼고 우리 앞쪽에 있는 이 3자리 있죠?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2자리는 세목이라는 거예요. 코드 번호가 아니고. 그래서 이 번호를 가지고 볼 건데 지금 이 번호들이 앞쪽에 3자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 번호들이에요. 직원들이 밥을 먹어도 무엇 때문에 먹었는지 궁금하면 자세하게 뒤에 99가지를 만들어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뒤쪽은 그냥 세세한 내용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 교육용 버전에서는 오픈 안 시켜뒀고 안 쓰는 회사도 많아요. 그럼 이 앞쪽에 있는 번호를 봐서 자, 컴퓨터는 이렇게 인식할 거예요. 101번부터 145번까지 사이에 있는 이 번호를 가지고 쓰면 얘는 당좌 자산이다. 146번부터 175번까지는 재고 자산이다. 뭐 투자 자산은 176번, 120번. 그럼 지금 내가 적금을 가입해요. 1년짜리면 내년에 만기겠죠? 그럼 우리 정기 적금의 계정 과목은 정기 적금이요. 그럼 이 정기 적금은 내년이니까 유동 자산에 여기 당좌 자산 속에 들어가는 정기 적금이어야 되니까 이 번호대에 있는 우리 정기 적금을 써야 되고 근데 만기가 2년이나 3년짜리예요. 그러면 비유동 자산이어야 되겠죠? 그럼 비유동 자산에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게 하려면 176번에서 200번 사이에 있는 번호대의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해줘야 컴퓨터가 내가 그 작업까지는 해줘야 인식을 하고 얘는 투자 자산이다, 당좌 자산이다 이걸 분류를 해서 우리 어제 봤던 재무제표 같은 걸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만기를 알 수는 없겠죠. 내가 돈 빌려줬다라고 썼는데 몇 년짜리인지 자기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 번호대 구분으로 컴퓨터한테 인식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재무상태표 이야기하면서 뭐 유동성 배열의 원칙인데 순서 뭐 따로 외우고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번호 빠른 순서가 유동성 배열이에요. 그럼 이대로 이 순서고 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답이 이 순서대 이거 4개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만 열어보면 바로 나오는 거였는데 심지어는 이제 이거 다 하고 이 다음 거 열면 더 깜짝 놀라게 한 번만 눌러도 바로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굳이 안 외워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코드 번호를 가지고 계정 과목이라는 것들을 쓰는데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을 가지고 우리는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리 항목이라는 건 이 계정 과목을 나중에 장부에 쓸 때 사용하는 글자들인데 이걸 쓸 때에 어떤 부분에 멈추도록 하거나 금액을 쓸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관리 항목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 회계 담당자나 그런 분 중에 중간 관리자는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여기 입력하는 직원들이 꼭 입력하도록 하려 그러면 관리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 입력 안 하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도록 설정을 해버려요. 그럼 다음으로 못 넘어가니까 입력을 못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꼭 뭔가를 써야지만 되는 거고 근데 쓰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도록 목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목록이 안 들어가면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관리 항목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기능도 이따 잠시 볼 거고 그럼 아래쪽에는 조교라는 게 있죠. 아래쪽에는 조교가 2개가 있어요. 현금 조교와 대체 조교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조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이 한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자주 쓰는 거를 적어 두는 거예요. 나중에 장부에 기록하다가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대. 왜 들어왔는지 나만 알고 싶든지 아니면 자주 들어온 거면 내가 단축 번호 써놓고 그 번호 쓰면 그 글자가 나오도록 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사용자가 되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넣어두고
이 적요 번호라는 걸 끌어둔 그 번호의 값만 끌어당겨 쓸 수가 있어요. 이 계정 과목에 이 적요 번호를 쓰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세금과 공과라는 그런 계정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벌금도 들어가고 세금도 들어가고 공과금도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벌금만 내가 끌어서 정리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이 번호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것도 적요 번호를 쓰고, 혹은 우리 회사의 임원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 현금을. 그럼 돈 가져갈 때마다 장부에 써야 되겠죠. 그럼 누가 가져가는지 매번 쓸 때마다 귀찮으면 1번 대표이사, 2번 전무, 3번 상무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냥 이번에 누가 가져갔어 여기다가 번호에다가 적어놓고 그냥 번호 편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개가 이 적요인데, 현금 적요, 대체 적요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현금이라고 적혀 있는 적요는 정말 현금이 오간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현금, 내가 현금을 주거나 현금을 받은 거래에서만 사용하는 적요고, 흔히 입출금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대체 적요는 현금을 주고받은 게 아니고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으로 돈 주고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외상했거나 어음했거나, 아마도 현금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대체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현금 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우리가 적요를 사용할 거면 여기 대체 적요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금 적요에 적어놓고 보통 예금 돈 받은 거의 내용에 쓰려고 하면 그 적요가 안 떠요. 그냥 같이 쓰고 싶으면 두 군데를 똑같이 써줘야 돼요. 둘 다 써줘야 되고, 그래서 얘 둘이는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계정 과목을 수정하고 하는 걸 보면, 자, 첫 번째가 이 교재예요. 협회비와 관련된 계정 과목 및 적요의 추가 등록을 수행하시오. 자, 내용 보면 852번이라는 코드 번호에 협회비 그리고 구분은 경비 써서 만들고, 다음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여기에 1번에다가 얘네들을 만들어 입력해 놓으란 이야기네요. 자, 그럼 이 800번대는 사실 여기 판관비라는 이 번호대예요. 근데 지금 이 칸들을 보면 이 번호대 사이에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적혀 있는 애가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은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계정 과목 만들어 쓰고 싶으면 만들어 쓰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거. 빨간색은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852번으로 갈 건데, 그럼 스크롤바 내리면 힘드니까 앞에 아무 코드 번호나 클릭하시고, 아무 코드 번호나 클릭하고, 그럼 여기에서 숫자 852번이라고 치시면 852번으로 휙 날아갈 거예요. 그럼 바로 이동이 되죠. 그럼 번호를 알면 그냥 앞쪽 코드 치고 그 번호 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에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에 계정 과목 협회비라고 빈칸이니까 쓰고, 또 엔터 치면 구분을 4번 경비라고 하라고 했네요. 되셨죠? 그럼 여기에 이제 현금 적요, 대체 적요가 있으니까, 그럼 아래쪽에 와서, 아래쪽 지금 협회비 계정 과목마다 적요가 틀린 거예요. 계정 과목마다. 그럼 협회비 아래쪽에 와서, 자, 01번 현금 적요는 협회비 현금 지급. 다음 또 대체 적요도 01번 협회비 미지급. 이렇게 하면 우리 수행 1번은 끝난 거예요.
또 말씀드린 처음 봐서 그렇지 한번 해보면 다음부터는 못한다는 말은 안 나오겠죠. 대체적에 01이 안 된다고요? 그럼 1 엔터 쳐보세요. 1 엔터. 형주씨 되나요? 지금 협회비에 들어온 거 맞나요? 다른 곳 들어간 거 아닌가? 고정적이 있는 쪽에 가면 안 돼요. 지금 852번 맞나요? 852번 협회비에서 예 했는데 대체 적용가 안, 고정 적용 설정하지 않은 이상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형주씨 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그죠? 시험 때는 절대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닐 거니까 시험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우리 두 번째 138번 전도금 계정 과목을 138번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138번으로 가봐야지. 자, 앞에 138번으로 코드 번호 치면 전도금 위치로 갔죠. 그럼 이 전도금을 지금 소액 현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꾸려고 소액 현금이라고 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안 쳐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바로 아래쪽 한번 클릭해 보시면 얘가 빨간색이라 그래요. 지금 전도금 계정 과목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라고 제가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수정하지 말라고 얘를 가급적이면 넣어둔 건데 우린 시험에서 이렇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잖아. 그럼 이 빨간색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키는 자 우리 책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체크해 두세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1번을 눌러야 돼요. 따로따로 누르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컨트롤도 키보드 왼쪽에 있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1번을 누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여기 커서로 올려놓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번 한번 누른 후에 소액 현금이라고 치면 글자가 쳐질 거예요. 글자가 쳐지죠. 컨트롤 F1번 누르고 하면 얘가 쳐질 거예요. 자, 근데 또 딴 거 클릭했다 다시 가면 또 빨간색이라서 또 안 될 거예요. 쓸 때마다 우리가 컨트롤 F1번을 눌러야 빨간색 계정 과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다음 계정 과목의 관리 항목 추가 설정을 수행하시오. 자, 관리 항목을 등록하라는 게 지금 계정 과목에서 보험료, 계정 과목 차량 유지비 이거 우린 아직 회계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동차하고 관련된 보험료하고 차 유지비 들어간 거에 대해서 방금 업무용 차량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차의 보험료다, 어떤 차의 기름값이다, 어떤 차의 수리비다 이런 걸 컴퓨터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동차에 대한 차량 운행 일지라는 게 작성이 되게 되겠죠, 자동으로. 그럼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를 만들려면 관리 항목에다가 이 계정 과목은 업무용 승용차 관리하도록 메뉴를 열라고 명령을 할 거예요. 자, 그럼 821번 보험료로 먼저 갈게요. 자, 821번 보험료로 가서 자, 관리 항목은 이쪽이에요. 여기. 관리 항목 여기에요.
그럼 이 관리 항목에 보시면 글자가 지금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건데 뭐 거래처, 부서사원, 카드, 프로젝트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커서를 지금 빨간색 여기에 커서를 넣으신 상태에서 F2번을 누르시면 자, 이제 관리 항목 메뉴들이 쭉 나와요. 그럼 우리가 전표를 입력을 하면서 나중에 뭔가를 쓰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이게 열어주는 건데, 지금 이 스크롤 바를 잡고 제일 아래로 내리시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을 오픈하라는 거죠. 그럼 업무용 승용차 클릭해서 얘만 동그라미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되도록. 지금 제가 만진 건 여기 보험료에서 관리 항목에 커서 넣고 F2번 눌러서 제일 화면 아래로 내리고 업무용 승용차에 클릭해서 얘를 동그라미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 자, 이제 다시 여기 살짝 마우스 커서만 올려놓아 보면 이제 업무용 승용차라는 글자가 더 늘어났죠. 그죠? 그럼 이 똑같은 작업을 바로 아래에 우리 822번 차량 유지비에도 하래요. 그럼 얘 클릭하고 똑같은 작업을 차량 유지비도 해주는 거예요. 그럼 F2번 눌러서 관리 항목 제일 아래에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으로 바꾸고 확인하시면 이제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은 전부 다 끝났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게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에요. 이 계정 과목은 101번부터 998번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있고, 자고는 이제 이 계정 과목이라는 글자들을 한 100개 정도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떨 때 어떤 계정 과목 써라. 그럼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방금 보험료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일상생활하고 차이점이 있는 계정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얘를 좀 오래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자 154페이지로 와서 자 153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자, 정기 2월 작업이라는 걸 이제 할 거예요. 지금 153페이지 교재에 보면 정기 2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기 2월 작업이라는 것, 전기 전년도 거를 2월 올해로 넘기는 작업이죠. 의미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했잖아.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지금 아무것도 우리 회사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어디에 올해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죠. 그래서 그 정보를 써서 올해 쓸 수 있도록 입력해 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작업은 우리 프로그램에 여기에서 하게 될 건데, 이 부분에서 앞쪽에 수식어가 정기분이라고 적혀 있죠. 수식어가. 그죠? 올해 발생한 거는 단기 거는 저런 글자 없이 우측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측에 이건 올해 거고, 얘는 정기분 거. 전년도에 했던 거 정리해서 올해 쓸 수 있도록 이월시키는데, 앞에 정기분만 붙었지 똑같은 거죠. 자, 우리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사실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시험 보면서 얘네들을 작성을 하면 여기 내용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어서 바뀌어요. 그럼 사람마다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로 질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험은 여기에서 나와요. 시험은 전년도 거는 작성해 놓고 뭐가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바로잡아라고 넣을 수가 있잖아.
왜냐하면 전년도 거래를 입력하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서 또 얘네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재무상태표 바로 또 입력 시작하면 우리 시간이 애매해지니까 지금 우리 18분인데 좀 쉬었다가 이제 재무제표들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